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오늘 또 하미남의 개똥 철학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은 뭐 개똥 철학이라기보다는 하미남이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하남 씨가 어떻게 돼갈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거나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물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일단 제일 우선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하남시에서 아직까지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변수인데요. 이게 이제 3월 이달 29일까지 빠르면 그때까지 그 지역 선거구 획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전략 공천이 됐든 뭐 단수 공천이 됐든 또는 뭐 경선이 됐든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운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11명의 후보가 면접을 끝낸 상황인데요. 서로 사이들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가장 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라는 후보가 B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후보는 면접장에 가서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면접장에 가서 나는 누가 나오라 그래서 나왔다 라는 말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한테 대한 허위 비방이 너무 심하다 라고 해서 뭐 언론사를 고발했다라는 데도 있고요. 그걸 반대로 해가지고 또 언론사가 그 후보를 다시 고발하는 행위까지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구를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면접을 할 때 중앙에서 임의로 조정을 해도 되냐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거구의 획정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점점 더 눈치 게임과 서로에 대한 비방이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좀 있으면은 뭐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옛날에 뭐 잘못했고 이거 막 나올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현재 6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도 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전략 공천 지구이다 보니 지난번에 뭐 맞네 안 맞네 이런 걸 떠나서 분구를 전제로 해가지고 미사 지역에 현재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2분의 여론조사가 돌아갔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사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원더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2분에다가 또 한 분, 뭐 잘 모르죠. 지금도 예비 후보 등록한 한 분, 3분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것도 뭐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이죠. 누가 돌렸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첫째는 지금 현재 활동하는 사람 중에 4명은 컷오프 될 것이다. 중앙에서 떨어지고 컷오프 될 것이다. 아, 이거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지역구를 선택할 수 없다. 컷오프 될 것이다. 실제로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소문이 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벌써 이제 전우는 감돌았잖아요. 나는 출사표를 던졌는데 아직까지 전우는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선거구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이제 신당 변수입니다. 신당이 예전에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뭐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당대표 한 명하고 전 당대표하고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온 당대표 한 분, 뭐이 둘이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또 아니면 기타 합쳐서 뭐 잡탕밥이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또 째졌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분을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계열에서 나온 당이 하나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당이 생길 겁니다.
당이 이제 4개가 되겠죠. 물론 이제 기타 진보당과 뭐 다른 당들도 있지만 신당이 2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럼 그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후보를 내야지 당선 가능성도 있고 표가 나와야 비례대표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만 기다리겠습니까? 컷오프 되는 사람만 기다리는 거죠. 누가 컷오프 될 것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되면은 우리랑 같이 합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컷오프가 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선 후보를 아무리 많이 발표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경우엔 11명 중에 양계 지역구에 4명을 내세운다 그러면 7명은 컷오프가 되겠죠. 아니면 6명이라면 5명 정도는 컷오프자가 생길 겁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의 상태면 민주당의 개념으로 만약에 전략 공천이 떨어진다면 4명의 컷오프자가 생길 겁니다. 그 중에 신당에 갈 멤버가 없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경선을 할 거 아니에요. 경선에서 마지막에 떨어진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당에 갈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무소속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도 무소속이 나왔듯이 뭔가 꼬투리가 있겠죠.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쟤가 나를 비방했다. 이거는 불공정 경선이다. 불공정 공천이다. 어쩌고 해가지고 난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 내 명예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겠죠. 사실은 다른 목적일 수도 있겠죠. 지명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면 되면 과연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무엇 때문에 당선이 되겠는가? 저는 뭐 진보니 뭐 보수니 이런 쪽은 정확한 그 용어의 정의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의힘 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쪽도 그렇고요. 본인이 잘하는 것보다는 후보가 갈리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보수 계열이 둘 나오면 민주당 계열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 계열이 둘 나오고 보수 쪽이 하나 나오면은 이게 쪽이 되는 거고요. 2대2가 되면 헷갈리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무소속이 보수 계열 쪽이냐 진보 쪽이냐 고향이 어디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 갈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이제 하남시의 선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라기보단 진영의 단결이라든지 또는 눈치 게임, 가자미 게임, 각종 권모술수가 승부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손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렇습니다.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손모가지 비틀고 승리라는 이름으로 손모가지 비틀고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니들이 내 말을 들어라는 어떤 중앙의 간섭 손목 비틀기 중앙정치의 문제들이 하남시의 정치를 또는 국회의원 선출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책을 잘 내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보단 상대방 진영에 후보가 한 명 더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우리 쪽 사람들이 탈당을 하지 못하게 하고 타당해 먹고 무소속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선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구 획정은 왜 이렇게 늦게 해줍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를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정해져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불안하다면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간 환경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제가 아까 예상이라고 했지만 하남시의 지금 선거 판은 제가 생각하기에 3월 초 정도 되면 아사리판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에게 비방전을 가는 거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놈은 하늘에서 뭐 쳐세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 의원인데 의정활동을 똑바로 했네. 쟤는 출신 지역이 어떤데 학력이 어떤데 경력이 어떤데 하남에서 오래 살았네 안 냈네. 하남에 세금을 냈네 안 냈네. 막 흑색 선전들이 난무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후보가 결정이 되고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탈당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탈당자들이 또 명분을 삼아가지고 또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 기자들도 이 편이 되고 저 편이 되고 아사리판이 되고 서로 물어뜯는 상황이 되어서 후보가 결정이 되고 신당에 입당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무소속에 입당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후보가 난립이 되고 마지막까지 정리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라고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결하고 비전으로 대결하고 또 얼마나 인물론으로 대결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대결하는 선거의 장이 아니라 물어뜯고 머리 때리고 뒤통수 치고 뒷담화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선거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예비 후보들이 무슨 장기판이 말입니까? 장기판에 쫄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존중 좀 합시다. 그분들이 한 지역을 대표해서 당선이 된다면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대표하는 그 입법기관에 들어가시게 될 텐데 이게 뭡니까? 중앙에서 바라봤을 때 졸같이 보이게 하고 바보같이 보이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부탁받는 대표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입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다시 않고 아주 공정하고 뒷말 없는 경선과 후보 선출과 그리고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그리고 예비 후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도 마음이 되게 아프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